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의 이딴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우선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앙선관위원회가 이제 왕 사무부총장과 함께 이제 비례 후보 대표로 이제 선정되었던 김수민 의원 그리고 이제 회계 총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까지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그 혐의는 이제 업체들, 홍보업체라든지 인쇄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될 걸로 보이고요. 이 관련된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뿐만이 아니라 박선숙 의원 담당자 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부분도 수사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김수민 의원 측에서 그 당이 꼬리 자르기를 한다 이런 폭로성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검찰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김수민 의원의 부친도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수민 의원이 이제 정치에서도 혜성처럼 나타나기도 했지만 뭐 비례대표이고 초선인 부분들 때문에 도저히 이런 뭐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정치적 의혹을 주도적으로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라든지 검찰도 이런 부분이 당의 조직적 지시로 이루어져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오늘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초점이 그 홍보비 대납 의혹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계 책임자였기 때문에 박선숙 의원에게로 그 칼끝이 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세 번째로 지금 박선숙 의원이 그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실무 담당자였던 이 왕 사무부총장 그리고 이제 김수민 의원 그리고 제일 중심에 있는 박선숙 의원 책임자일 수 있는 박선숙 의원을 부르는 것도 네. 최초에는 이 논란이 리베이트가 과연 존재했느냐의 여부에서 이제는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제 박선숙 의원을 조사한 뒤에 이제 물론 판단이 되겠지만. 안철수 대표까지 이제 관여가 돼 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까지도 아마 뭐 옮겨 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어느 선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 예상하시나요? 안 대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뭐 본인은 처음에 이런 관련된 보고를 받았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인터뷰하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해서 밝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엄중히 뭐 이렇게 결단을 하겠다라는 지금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관련해서는 당 대표이고 이제 막 창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아마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구속이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김수민 의원의 이제 변호인이 한 발언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본인은 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일방의 주장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네. 또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그 당시 당에서의 역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조직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도 구속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오늘 그 박선숙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말씀에 따르면 그 왕 전 사무부총장은 또 구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궁금한데 혹시 공천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김수민 의원이 처음에 비례 번호를 받을 때부터도 당 내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리스크가 있는 게 뭐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이게 그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이 일부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검찰 역시 뭐 국민의당이 최초에 지금 이제 당이 만들어진 단계에서 충분히 불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자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수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리베이트 혐의가 만약에 밝혀진다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관련자들이 그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개별적인 그 의원들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겠지만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 아닙니까? 뭐 박선숙 의원도 비례대표인데 네. 박지원 대표는 뭐 출당시키겠다, 뭐 적극적인 엄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이제 뭐 잘 알지 못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출당한다고 의원 자격을 박탈되지 않고요. 본인이 탈당하거나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되게 막 엄단한 조치로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의원직은 유지시켜주면서 마치 엄청난 그 처분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이나 사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박지원 원내대표만 해도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뭐 출당이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정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검찰 수사를 제일 많이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잘 보시면 초반에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그 수사를 받을 때에 대한 언급했던 부분과 지금 조금 달라졌습니다. 초반에는 마치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뭐 사과한다, 반성한다 이런 취지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짐작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한 걸로 보이고요. 예. 이런 부분이 검찰이라든지 선관위가 제대로 짚어가지고 조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로 오늘 사과를 했는데 김종인 대표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서영교 의원 때문인데 좀 논란을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야당이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네. 여당이 조용하니까 야당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민의당과 별도로 이제 서영교 의원이 자기 딸에 관련된 인턴을 시킨다든지 친동생을 5급 보좌관으로 임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 남편을 예를 들면 국정감사 자리에 이제 회식 자리에 불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남으로 인해서 갑질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국민의당의 이제 검찰 조사를 더불어서 야당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촉각을 네,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예, 이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 인턴 경력이 로스쿨 합격에 도움이 됐을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관계는 좀 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방적인 마녀 사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의 그 상임위원회가 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들어가면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마녀 사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 따져가야 그렇죠. 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더민주는 당무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게 조사 결과에 따라 지켜봐야겠지만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마 그 윤리위원회 회부된다 그러면 국민들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기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무마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로 올리지 않습니까? 19대 국회의원에서도 국회에서도 징계하는 회부된 건 39건이지만 하나도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이게 국민의 시선을 잠깐 덮기 위한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의 백혜련 의원이죠. 가족 보좌진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글쎄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된 법안을 백혜련 의원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새누리당의 반대당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의원분들이 본인의 권리라든지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할 수 있는 자기 측근에 관련돼서 보좌관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렇게 법안에 관련된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대 국회 화두가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좀 앞으로는 국민들께 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